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플 공부를 계획하고 계셨거나 내지는 토플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플 스피킹 성공 전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갑습니다. 토플 스피킹 대표 강사 빅토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도대체 오늘 토플이 뭔지, 그리고 토플에 대해서 간략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간략한 전략을 세우는 거 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첫 번째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뭐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지 4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IBT 토플 오버뷰라고 써 있는데요. 스피킹 영역이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 전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도대체 뭘 기대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피킹 시험 구성입니다. 그래서 스피킹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순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효과적인 문제 유형 학습법. 그래서 6개 문제가 있는데 이 6개 문제들 중에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유형 학습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단기간 완성,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스피킹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IBT 토플 오버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시험 보러 들어가면 IBT가 뭐냐?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시험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자들이 이제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먼저 딱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렇게 약간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혼자서. 그리고 이렇게 약간 내가 앉았을 때 내 머리를 조금 덮을 만한 약간 큐비클 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그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기 안에 그냥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사실 옆에 사람 거가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함부로 이렇게 카피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뭐 아무튼 그래서 먼저 시험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스피킹 전에 한 10분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전체 시험은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스피킹 자체는 특징이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조금 넘어가면 한 25분 정도. 그 다음에 총 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컴퓨터 안에서 스피킹을 누구 앞에서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헤드셋에다가 마이크에다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이 있는데요. 토플 스피킹에서 좋은 건 뭐냐 하면 시험 볼 때 A4 용지 3장을 줘요. 연필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써서 이제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는데, 이 종이는 그냥 버려지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 뭘 쓰는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 욕 써도 돼. 네, 이건 그냥 버려지는 종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욕을 쓴다던가 한국어를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스피킹 섹션에서는 특히 말할 때 이렇게 막 즉흥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노트 테이킹은 영어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킹 자세하게 영역 문제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까요? 크게 스피킹은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독립형하고 통합형이라고 써 있는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선택 문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 2가지 문제가 나오고 준비 시간은 15초에 말하는 시간은 45초예요. 패닉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준비 시간 15초 만에 45초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자, 한국어로 준비 시간 15초 땡 이러면 이제 45초 동안 대답할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누구지? 한국어로 얘기하려고 해도 되게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중에 이제 전략을 세워 드릴 건데, 얘는 외워서 돌려막기를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비밀 문장을 써서 효율적으로 돌려막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 리딩이나 리스닝을 읽고 듣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하는 시간이 60초로 좀 늘어나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30초, 20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3번은 캠퍼스 상황 문제, 5번은 캠퍼스 상황 문제, 둘 다 컨버세이션 문제고요. 4번하고 6번은 학술적 주제라는 한국말만 봐도 토 나와, 그지? 네, 근데 렉처 문제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의 인트로덕션 정도의 그런 수준의 학술적 주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번은 리딩을 읽고 리스닝을 듣고 정리하는 거고요. 5, 6번은 리딩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리스닝 듣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순서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외우게 되실 건데, 자, 1번 템플릿 뭐야? As far as I'm concerned 이렇게 나오게 되실 거고요. 3번 뭐야?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이렇게 토해낼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각자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지금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스크린입니다. 실제 테스트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킹 영역 문제 구성 자세하게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뭐냐? 개인적인 선호 문제예요. 최상급 문제. 네, 보통은 원래 최상급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거,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가장 좋아하는 책,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지난 8년간 나왔었던 문제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시간 15초, 45초 시간 가는 건 이렇게 막대바가 이렇게 커지면서 내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구나라는 걸 보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달려. 시간 가는 거 보면 되게 후달려. 막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15초 지나면 막 15분 지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패닉하지 않고 식은땀 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비교급을 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는 A가 좋니, B가 좋니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하나 골라서 얘기해. 뭐 이런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 뭘 더 선호하니? 아니면 너는 문장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이런 질문이 2번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성우가 읽어줘요.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Now please prepare your answer after the beep. 삐 소리가 나면 이제 15초 동안 시간 가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내가 대답할 것을 간단하게 쓰는 거 허락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멈추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피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볼륨 버튼 정도? 근데 볼륨 버튼도 미리 스피킹 시험 전에 정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미리 이때 이 시험에 따라서 그냥 바로바로 시간에 맞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 그지?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문제는요, 일단 주어진 지문을 읽게 돼요. 그래서 리스닝, 이제 리딩 끝나고 나서 리스닝을 듣게 될 건데, 리스닝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번 문제는 항상 뭐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4번 문제는 어떤 토픽을 주고 그 토픽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45초 동안 대부분의 경우 읽게 됩니다. 45초가 지나가면 다시는 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적어주시는 게 필요한데 뭘 적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리스닝이 들려요. 사실은 질문에서 원하는 건 리스닝에서 너 뭐 들었니가 중요하지 너 리딩에서 뭐 읽었니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닝에 남자와 여자와의 대화, 중간에 이렇게 촌스러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좀 띄워져 있고요. 남자 여자 나눠서 노트테이킹을 쭉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 보통 한 60초에서 뭐 90초 정도를 듣게 되실 거고요. 딱 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질문은 성우가 또 똑같이 읽어주고 준비 시간은 30초,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 60초. 여러분이 30초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적은 노트테이킹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 문제는 도대체 뭐냐? 대화나 어떤 그 렉처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은 conversation, 6번은 lecture예요. 그래서 문제점, 대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해결책이 나오는 대화거든요. 그리고 6번 문제는 강의 듣기.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그냥 리딩 같은 거 없이 리스닝만 듣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리스닝이 3, 4번보다는 조금 더 긴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이 조금 더 길어요. 한 2분 정도까지 듣게 되실 겁니다. 자, 당연히 한 번밖에 안 들려주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 질문에서 당연히 성우가 질문을 읽어주고 나서 준비 시간 20초에 말하는 시간 60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험을 보는데 한 20분에서 인스트럭션 포함하면 한 23분에서 뭐 25분 정도까지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라이팅으로 넘어갑니다. 쉬는 시간 없이. 자, 그럼 볼게요. 효과적인 문제 유형 학습법 팁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토플을 모르시는 분들이 내지는 토플을 조금 얕아, 토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 시험에서 1번 문제는 최신 문제를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토플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특강으로 뭐 트렌드 리포트나 실마특, 실전 마무리 특강 이런 강의를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어떤 것들을 기대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신 문제를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2012년부터 할 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장단점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내년에 뭐 학교를 때려치고 그냥 쉬려고 해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내지는 학교가 뭐 로우 칼로리 메뉴 옵션을 로우 칼로리 메뉴 옵션에 뭐 다이닝 메뉴로 완전히 바뀌어. 뭐 어떤 장단점이 뭡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장단점 문제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라이팅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가 또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최상급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많이 패닉하시는 조언 문제가 나와요. 전혀 패닉할 거 없어요. 조언 문제는 또 제가 돌려받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조언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한 뭐 내일 곧 잡 인터뷰가 있어. 잡 인터뷰가 있는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있죠. 나도 몰라 죽겠는데 여러분 친구가 곧 있으면 레스토랑을 열어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레스토랑 열어봤어야 알지. 약간 이런 조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스크 3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 지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종류가 항상 학교에서 앞으로 일어날 내지는 일어나게 될 것 같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게 되시는데 공지사항이나 제안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내용이 좀 다르게 되는데 템플릿이 말할 때 내가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노트 체킹 할 때 키워드 잡는 거. 리스닝이 선생님 너무 안 들려요. 토 나와요. 힘들어요. 들리는데 안 적혀요. 적었는데 못 말해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리스닝에서 키워드를 잡는 거는 뭘 잡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럼 우리는 명사에 되게 강해. 그래서 명사를 열심히 듣는데 사실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를 빨리 잡아서 적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잡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 어떤 동사가 중요한지는 또 나중에 계속 강의 들어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4에서는 네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오냐? 주제에 대한 어떤 특징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정의 문장을 확인을 해주셔서 똑같이 일단 베껴 적는 것도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 또 리딩 패시지에 있는 흐름을 파악해 주시는데 흐름은 뭘로 파악할 수 있느냐? 접속사나 접속 부서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의의 90% 이상, 사실 95%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강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약간 기승전결이 느껴지는 스토리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스토리형 문제가 너무 힘들어. 4번 문제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4번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사회학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전환을 확인하라 라고 써 있는데 스토리형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승전결이 약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에 항상 반전이 있어요. 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에 대한 뭐 설명이라던가 그래서 내용에 항상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반전이 생기는 내용이 뭔지 이 두 가지 큰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4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실제 시험에서의 5번 문제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5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문제 컨버세이션에서 누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문제점에 처해요. 그러면 보통 나머지 사람이 해결책을 막 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스닝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문제점이 뭐였고 주어진 해결책이 뭐였는데 내 생각엔 두 가지 해결책 중에 뭐가 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을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쓸데없이 길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의견 얘기 못하고 막 더듬거리다가 끝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좀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만 빠르게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왜 방금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시험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글쎄 나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러면 해결책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받아서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순서대로 누가 무슨 말 할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연습도 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6번째 문제는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느냐? 최근에 언제나 예시는 2개예요. 자, 여러분 4번 문제도 렉처였고 6번 문제도 렉처였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ETS가 원하는 게 뭐냐? 4번 문제 아까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이미 말하고 있어 미쳤나 봐. 스토리형의 문제였어요. 4번 문제.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뭐냐 하면 특징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생물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생물학 문제가 나왔다 하면 동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물이나 식물 얘기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히 넓은 날개를 갖고 있어. 내지는 남극에 사는 애들은 발에 막 털을 달았어. 이런 식으로 특징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리스닝이 2분 가까이 가거든요. 한 100초에서 120초 정도 가는데 다 듣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60초만 얘기하면 되고, 제가 6번 문제는 여러분이 바이올로지 특히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들이댈 수 있는 비밀 문장을 또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예시는 2개다. 그리고 60% 이상의 생물학 문제가 나오는데, 생물학 나왔다 하면 동물 문제나 식물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럼 걔네들 이름을 순간적으로 잘 캐치해서 걔네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대략 좀 전략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단기간 동안 여러분이 목표 점수, 목표로 하시는 80점, 90점, 100점 스피킹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스피킹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뭐냐 하면 스피킹은 해도 안 돼. 그래서 스피킹 버려. 됐어. 나는 그냥 쓰레기야. 리딩과 리스닝만 잘하면 돼. 단어만 외우겠어. 미친 듯이 단어 죽도록 외워야지.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0점 만점에, 만점 120점이죠?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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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리딩 리스닝만 공부하면 얘만 되게 점수 잘 나올 것 같지. 얘네 두 개 30점을 받고 스피킹 라이팅은 15점씩 받으면 어떻게 점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스피킹 연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리딩 리스닝 잘하면 스피킹 라이팅도 같이 잘해. 그러니까 어디 한두 개에만 집중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내용이 여기 섹션에서도 나오고 스피킹 섹션에서 배웠었던 게 리스닝에서 나오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어떤 특정 한두 개의 섹션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통틀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스피킹은 템플릿 외우기만 하면 돼. 금방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험 많이 봐서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템플릿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고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채점에서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이 금방 되겠지, 금방 되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막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것을 잘 외워서 잘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응답 시간 최대한 채워서 말을 많이 하면 고득점이야. No, 절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주기도문 일요일마다 외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내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애국가 같은 거 불러,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이렇게 막 마음을 담아서 진짜 정말 내 죄는 정말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 저는 앞에 사람 머리카락 세면서도 그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은 템플릿을 그냥 외우는 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점자한테 나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 반드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내 의견을 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스터디 그룹 잘 따라갈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열심히 하면 그냥 그거 랩이지 뭐. 뭐하러 그렇게 해. 돈 120만 원에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잘 외우시고 외워야 되는 것만 외워야 된다는 게 완전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그러면 단기간 완성하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 의견을 얘기하는 독립형 문제들은 뭐냐? 빅토리아 비밀 문장 3개가 있어요. 물론 80반하고 90반하고의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문장의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지난 8년간의 한 95%에서 8%의 문제를 감히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밀이에요. 근데 나의 비밀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잘 외우셔서 시험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외워서 열심히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다가 돌려막기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통합형 문제는 뭐냐? 통합형 문제는 유형별 템플릿하고 여기에서도 비밀 문장이 따로 있어요. 3, 4, 5, 6번 전부 다 비밀 문장이 있는데, 비밀 문장을 열심히 그 상황에 맞게 외워서 또 돌려막기 토해내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마치 안 해온 것처럼, 난 원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듣자. 원래 통합형은 지금 리스닝이 힘들기 때문에 리스닝 선생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막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제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거 어떤 동사가 중요한지도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한 것만 들어서 노트 테이킹을 잘 쫀쫀하게 하자. 이 부분이고, 맨 마지막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주기동을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템플릿을 외워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 문장력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문장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떤 문장을 얘기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전달력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달력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전달력은 뭐냐면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급하게 얘기하지 않고 끊어서 말하기. 세 번째는 강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제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듣지. 짜증나잖아. 네, 그래서 채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업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삼성 뭐 임원들이 막 앉아있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고요. 저 되게 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좀 뽑아주세요. 이러면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지? 네, 그래서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토플 스피킹이 아니라 앞으로 그냥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 나 너무 지금 토해내고 있어. 그지? 그래서, 잠깐, 다시. 그래서 전달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토플 스피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뭐 어떤 스피킹 시험,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의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같이 좀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어떻게? 빅토리아 비밀 문장을 미친 듯이 외우는데, 외우지 않은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채점자를 설득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스피킹의 고득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퀄리티 좋은 강의, 퀄리티 좋은 강의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거니까요. 여러분 돈과 시간을 절약 최소한으로 써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토플은 정말 마지막 최종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의 그냥 이력서 한 줄, 그냥 외국에 살다 왔어, 내지는 외국에서 학교 다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그 인적 사회 네트워크들을 넓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경험을 쌓아줄 거기 때문에 가시려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지만, 만약에 토플 점수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토플 강의만 지금 8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플 점수가, 특히 스피킹 점수가 여러분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였어요. 풋볼 치어리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